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13권 오디세우스가 파이아키스족의 나라를 떠나 이타케에 도착하다, 제14권 오디세우스가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가다, 제15권 텔레마코스가 에우마이오스에게 가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키스족에게 자신의 방랑과 모험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신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저승에서 만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의 조언으로 이타케로 돌아가서 마주할 현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파이아키스족에게 그를 잘 호송하게 해주고 싶게 했을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서 살아온 사람을 돕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자신에게는 새로운 모험을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키스족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통치자 알키노우스여,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여, 그대들은 헌주하고 나서 나를 안전하게 호송해 주시고 그대들 자신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내 마음이 바라던 것들, 호송과 사랑스러운 선물을 받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올림포스에 사시는 신들께서는 부디 이것들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나는 귀향에 집에서 나무랄 데 없는 아내와 함께 가족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편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며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신들께서는 부디 그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나쁜 것도 다가가지 않기를. 오디세우스는 이타케에 도착합니다. 오디세이아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한편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인간들이 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대가로 파이아키스족은 더 이상 호송할 수 없게 됩니다. 파이아키스족은 언젠가 자신들이 호송을 못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신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조처를 취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진실로 내 아버지의 옛 신탁이 나를 따라잡았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준다고 하여 포세이돈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고 했소. 그래서 언젠가는 파이아키스족의 더없이 아름다운 배가 호송에서 돌아올 때 안갯빛 바다에서 그 신께서 배를 부숴버리고 우리 도시를 큰 산으로 둘러싸실 것이라 했소. 누이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소. 자, 이제 모두 내가 말하는 대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도시를 오더라도 그대들은 호송하기를 그만두시오. 그리고 우리는 혹시 포세이돈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도시를 더없이 긴 산으로 둘러싸지 않도록 그분께 고르고 고른 황소 12마리를 제물로 바칩시다. 운명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어난 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호송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호송으로 도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포세이돈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잠든 상태로 이타케에 호송된 오디세우스는 밤에서 깨었을 때 고향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이런 오디세우스에게 아테나가 양치기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디세우스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이야기를 꾸밉니다. 이것은 오디세이아 후반부에서 오디세우스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번 달라지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믿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도착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의 조언을 믿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신으로서 오디세우스가 귀향하게 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반부 내내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에게 여러 조언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테나를 오디세우스 내면의 목소리로 들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결국 그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고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하는 순간에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테나와 오디세우스의 대화는 우리가 자기 안의 갈등과 마주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서 겪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조언해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물론 그대 곁에 있을 것이며 그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컨대 그대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구원자들 중에는 피와 골로 끝없는 대지를 더럽히는 자들이 덜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떤 인간도 그대를 못 알아보게 만들 것이다. 그대의 고운 살갗을 나긋나긋한 사지 위에서 쪼그라들게 하고 머리에서 금발을 없애고 그런 옷을 걸친 사람을 보면 혐오감을 느낄 그런 누더기로 그대를 쌀 것이다. 전에는 더없이 아름답던 그대의 두 눈도 흐리게 만들겠다. 그대가 모든 구원자와 그대의 아내와 그대가 궁전에 남겨두고 온 이들에게도 추해 보이도록 그대는 맨 먼저 돼지치기에게 가라. 그대의 돼지를 치는 그는 그대에게
오디세우스에게 호의적이며 그대의 아들과 사려 깊은 페넬로페에게도 우호적이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조언대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갑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를 보자마자 자신의 주인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믿고 초라해 보이는 오디세우스를 환대합니다. 이를 통해 에우마이오스는 문화적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가 베푸는 음식과 친절한 태도를 보면서 20여 년간 못 본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 오디세우스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슬퍼합니다. 이 당시에 이타케를 비롯한 헬라스 지역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 집에서 무례한 구혼자들이 오로지 파티를 목적으로 구혼을 핑계 삼아 하루하루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흉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주인 오디세우스는 꼭 돌아온다고 말해줍니다. 에우마이오스는 그 말을 믿진 않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나그네 오디세우스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줍니다. 노인장, 그대가 그분을 칭찬한 이야기는 나무랄 데 없소. 또한 그대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무익한 말을 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 그대는 옷은 물론이고 그 밖에 우리와 만난 불행한 탄원자가 받아 마땅한 다른 것도 모두 갖게 될 것이요. 물론 오늘 밤에만 말이요. 내일 아침에는 그대의 누더기를 다시 걸치게 될 것이요. 이곳에는 외투나 갈아입을 위옷이 많지 않고 외투는 저마다 한 벌씩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도련님이 손수 그대에게 외투와 위옷 같은 옷들을 주실 것이며 어디든 그대의 마음이 명령하는 곳으로 그대를 호송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서서 불 옆에 오디세우스를 위해 침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깔았다. 텔레마코스는 아직 라케다이몬에 있습니다. 아테나는 잠 못 이루고 있는 텔레마코스를 찾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대는 나무랄 데 없는 어머니를 아직도 집에서 만날 수 있도록 목청 좋은 메넬라우스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어서 재촉하라. 에우리마코스가 선물해서 모든 구원자들을 능가하고 구원 선물도 크게 늘린 까닭에 그대 어머니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이 지금 그녀에게 에우리마코스와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타케에 도착했을 때 구원자들이 텔레마코스를 해칠 생각으로 폐업에 배를 몰고 나와 매복하고 있으니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이타케에 잘 도착한 후에는 배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선원들을 보낸 후에 돼지치기 집으로 가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20년 만에 아버지 오디세우스와 아들 텔레마코스의 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텔레마코스는 같이 간 네스토리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환송을 받으며 라케다이몬을 떠납니다. 먼 길을 나섰던 친구의 아들을 집으로 보내는 헬레네는 무엇이든 챙겨주고 싶었을 겁니다. 선물을 주면서 하는 헬레네의 이야기가 뭉클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도 여기 이것을 그대에게 선물로 줄 것이니 헬레네의 솜씨로 만든 이 기념품은 바라고 바라던 그대의 결혼식 날 그대의 신부에게 입히시오.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 어머니의 방 안에 놓아두시오.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가 그대의 잘 지은 집과 고향 땅에 닿게 되기를. 텔레마코스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이타케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텔레마코스에게 다가온 탄원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할 수 있는 테오클리메노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그와 함께 이타케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다시 돼지치기 집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침이 되었으니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오디세우스에게 에우마이오스는 주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올 때까지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내친 김에 에우마이오스에게 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에우마이오스는 라에르테스는 살아있지만 떠나고 없는 아들과 결혼한 현명한 아내의 죽음으로 상심해서 기운 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에르테스 이야기 끝에 에우마이오스는 자신이 돼지치기로 이타케에서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우마이오스가 어릴 적에 노예 상인들에 의해 라에르테스에게 팔려왔는데 어린 자신을 자식처럼 키워준 분들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부모님들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에우마이오스의 이야기는 그가 문화적 교육을 받아서 현대 문화를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바탕으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의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형성됩니다. 교육은 그가 속한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한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키우는 것을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집니다. 에우마이오스에게서 우리는 선량한 인간은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텔레마코스는 구원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이타케에 도착합니다. 아테나의 말대로 배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선원들을 도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탄원자 테오클리메노스는 텔레마코스
텔레마코스에게 새 전조를 해석해줍니다. 테오클리메노스가 텔레마코스를 대원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 확실히 저 새는 신의 뜻이 없었다면 그대의 오른쪽으로 날아오지 않았을 것이오. 나는 저 새를 보는 순간 전조의 새임을 알았소. 이타케의 나라에는 그대의 가문보다 더 왕다운 가문은 달리 없으니 그대들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돼지치기의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장은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 못 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텔레마코스는 그토록 그리워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